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라는 것은 말이죠. 불을 끄라고 있는 것이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고는 아니, 집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투르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한 한심한 연극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태용 감독의 오른팔로 불리며 무려 5년간 그의 곁을 지켰던 정석서 통역이 갑자기 한 팟캐스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미 다 지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경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특정 선수를 저격하고 당시 신 감독의 교체 판단이 실점의 원인이었다는 망언을 쏟아냅니다. 결과는요, 불보듯 뻔했죠. 인도네시아 팬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그는 결국 꼬리를 내리며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사건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 도대체 왜?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인도네시아 시절의 전술적 결정을 추억팔이 하듯 꺼내놓는 겁니까? 여러분, 정답은 자카르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울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연극의 배경에는 신태용 감독이 최근 겪었던 처참한 미디어 재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벌어진 소위 제자들에게 당한 항명 사태 말입니다.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한물간 감독, 라커룸 장악에 실패한 감독이라는 치욕적인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바로 그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통역사의 연극이 기획된 겁니다. 그 이미지 세탁 시나리오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째, 긴박했던 과거의 경기를 소환해서 배경을 깝니다. 둘째, 그 속에서 신태용 감독이 얼마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감독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죠. 결과가 어찌됐든 그 모든 책임은 결국 감독 본인이 짊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목적이요. 울산에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신태용입니다. 선수들에게 휘둘리는 무능한 감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있다 한들 배우가 형편없으면 그 연극은 재앙이 될 뿐입니다. 영웅을 만들려던 각본이 결국 광대 하나를 만들고만 꼴이죠. 자, 지금부터 이 연극이 왜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실수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 희생양을 아주 잘못 골랐다는 겁니다. 아니, 감독의 책임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이 고작 특정 선수를 대중 앞에 끌어내 조리돌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축구계의 불문율을 깨버린 아주 질 나쁜 행위입니다. 감독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감독은 위기 때 선수를 방패막이로 씁니다 라고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 아닙니까?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외국인 코치가 자기 감독 이미지 지키겠다고 우리 손흥민 선수를 콕 집어서 그 선수 때문에 졌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그 코치의 멱살을 잡지 않겠습니까? 인도네시아 팬들의 심정이 바로 그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들 눈에는 신 감독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외부인이 자기들의 국가대표 선수를, 자기들의 영웅을 감히 공개적으로 능욕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분노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만함의 극치이자 타국 축구에 대한 존중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 두 번째, 바로 사실관계조차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그 문제의 경기 스코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기억을 못한다? 이건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진솔한 회상이 아니라 울산 사태 이후 급조된 어설픈 거짓말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신뢰도는 바로 이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디테일이 틀렸다. 그 순간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신뢰도를 잃고 그저 소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파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결국 이 이미지 세탁 연극은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까지 일으키는 대참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 자, 이제 이 엉성하기 짝이 없던 연극의 막이 내리고 이 비극의 마지막 장, 바로 희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정석서 씨의 그 사과문 말입니다.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사과문보다도 가장 서툴고 가장 비겁하며 역설적이게도 가장 솔직했던 자백서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뭐라고 변명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이지 여러분의 귀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의 사과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신태용 감독의 책임이기도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의 황당함과 비논리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지금 특정 선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감독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이건 마치 길 가던 A라는 사람의 뺨을 후려쳐 놓고 붙잡히니까 사과하면서 아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저기 있는 B도 한 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당신을 때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백입니다. 자백. 이 모든 소동의 최초 목적이 그저 신태용 감독의 책임감 있는 리더 이미지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바로 제 발로, 제 입으로 온 세상에 스스로 증명해버린 꼴입니다. 결국 이 서툰 사과문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됐고 자신의 첫 발언이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증상입니다. 훨씬 더 거대한 병의 증상, 바로 절박함이라는 병의 증상입니다. 울산에서 제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폐위당한 신태용 감독이 자신의 무너진 이미지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미디어 플레이에 의존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때는 자신을 따르던 옛 제자들의 칼에 맞더니 이제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오른팔에 의해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슬픈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라커룸에서의 통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홍보전에서조차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한 리더의 모습을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구시대적이고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안일한 사고방식. 만약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실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울산에서 입었던 그 상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하겠다며 벌이는 이 서투른 연극들이 오히려 덧난 상처에서 피고름만 짜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아주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그라운드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의 대표자들이 최고의 품격을 보여주길 항상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